네, 8에서 10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읽기에 앞서서 지문을 일단 3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정보량이 엄청 많고 이렇게 수동형 RFID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기술 지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1초 문제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의 특성? 이게 핵심 소재인가 보네 알 수 있고요. A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러면 A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나오겠구나. 혹시 이 지문이 문제나 해결, 수단 방법의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 보기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의 가치 교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교환하는 그런 뭐뭐 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나 보네 라고 살짝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제일 기술 지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지문과 마지막 단락입니다.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단락을 나누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단락과 마지막 문단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초 이렇게 지문을 훑어봤을 때 이 지문이 기술 지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문제 기출 해설을 계속 드려야 되니까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화를 적극 활용하자.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사실 막 버리고 마지막에 푸는 경향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초조해서 그냥 눈으로 막 바르면서 내려오면 이해도 안 가고 사실 그 순간에는 기억한 것 같지만 선택지 문제를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눈으로 바르는 시간조차 날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머릿속으로 또는 이렇게 여백에다가 살짝씩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미지화를 하면 이 당시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문제 풀 때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지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 지문은 이미지화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이제 처음 봤을 때 뭐뭐로 구성된다. 뭐뭐로 구성되며 요까지 왔을 때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빠르게 내려와서 즉 정보가 쏟아지는 지문이니까 문단의 정보가 어디에 있다 정도로 표지판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정보의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읽고 내려왔어요. 따라서 오랫동안 읽고 이해하고 막 암기하려고 하고 눈에 바르면 어차피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넘기고 선지랑 그 표지판 세운 것과 일일이 대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갔을 때 지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을 굉장히 지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나열식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치만 체크하고 선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를 5분 30초 만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다 맞았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요. 제가 푼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은 이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핵심 소재가 나왔네. 이렇게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정의가 바로 딱 때린다? 첫 문장에서 때린다 하면은 이거는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괄호까지 쳐서 영문으로까지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 수동형 RFID에 대한 문제야 라고 이제 확인 사살을 날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FID에서 알아볼게요. 살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형? 수동? 능동?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정의를 가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은 리더와 자체 전원이 없는 수동형 태그로 구성된다. 네, 그러면 제가 기술형에서는 일단은 그림을 이미지화를 그리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일단은 가볼게요. RFID는 리더랑 태그로 구성된다. 이게 뭔 말이냐? 태그는 코일과 소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칩으로 구성되며 이까지 또 되면 이제 리트를 포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말씀, 그래 과학이랑 기술 지문, 이건 기술 지문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자, 일일이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문제 풀었을 때처럼 해볼게요. RFID는 지금 리더랑 태그로 구성된다고 하네. 태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체 전원이 없는 수동형 태그? 전원이 없다는 건 이렇게 괄호를 쳐줄게요. 특이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자체 전원이 없는 무선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살짝 괄호를 쳐서 중요한 정보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그는 또 코일과 소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칩으로 구성된다. 코일과 칩으로 구성된다. 근데 여기서 또 앞에 부연 설명을 해주네요. 소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칩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냐면 RFID는 리더랑 태그로 구성이 되는데 전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전원이 없네? 그리고 칩은 소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작게 점해놓고 데이터 이렇게 써놨거든요. 데이터 작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량의 데이터가 있다. 칩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게 소량이라는 느낌으로 점도 하나 찍어줬었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형성한 전자기장이 들어가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리더가 형성한 전자기
전자기장에 들어가면 요까지 읽고 나서는 저는 이 이미지화 하는 곳에다가 리더가 전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하나 보다. 따라서 리더가 형성한 전자기장에 들어가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전기가 유도되고 코일에 이 전기가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 전력에 의해 칩에 담겨있는 소량의 데이터 이렇게 표시했었죠. 이 전력에 의해 소량의 데이터가 리더로 전송된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전자기장에 들어가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전자기가 유도가 되고 이 전력에 의해서 칩에 담겨져 있는 소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리더로 전송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때요. 전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태그가 리더의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태그에 담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정보가 또 쏟아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같은 장점이다. 즉 여기 괄호친 부분은 수동형 RFID 즉 리더와 태그로 구성된 RFID의 장점이구나 라고 표지판을 세워뒀고요. 또 반면에라고 나오니까 이건 단점이겠죠. 태그의 전원이 리더의 전자기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허용 전력에 제한이 많으므로 칩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와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단점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실제로 장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장단 문제 풀 때 찾으러 오기 쉽게요. 이렇게 첫 문단이 끝났습니다. 첫 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뭐죠? RFID가 뭔지. RFID는 리더기와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의 정의와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리더에서 코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유도돼서 칩에 담겨있는 소량의 데이터가 리더로 전송되는구나 라는 작동 원리 그리고 장단점 RFID의 장단점이 첫 단락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문 구조를 크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은 계속 밑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이 설명 화면상 실제 시험 볼 때는 계속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여기 끌어와서 옆에다가 두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태그가 동시에 리더의 통신 영역으로 들어오면 각 태그가 송신하는 정보가 얽히게 되는데 최근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 표시를 해볼게요. 동시에라는 거 나오면 리트 선지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런 거요. 또는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런 표현들 꼭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동시에 2개 이상의 태그가 즉 복수의 태그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얽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리트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해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문제점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까 전에 문제를 볼 때 문제와 해결 수단이 이 문제의 구조, 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따라서 이 문단에서도 왠지 문제 해결 구조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한 문제는 최소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2개 이상의 태그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얽힐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최근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나왔구나. 이 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조가 문제, 해결,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 구조가 자주 사용되나 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은 구조, 이 각을 잡았다고 표현할게요. 이 각을 가지고 마지막 문단까지 계속 끌고 내려가 보자.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개발한 알고리즘, 이 방법 이런 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안 그러면 뒤에 가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는 건 이렇게 개발한 알고리즘의 방법, 개발된 알고리즘의 방법을 적용하면 리더의 통신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태그의 정보가 거의 동시에 읽힘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서 계산대를 통과시키면 상품의 종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얽히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모든 태그의 정보가 거의 동시에 읽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마트에 가면 바구니에 마트에 장을 봐서 온 다음에도 계산하시는 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드리면 바코드로 하나하나 딱딱딱딱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바구니 째로 올려놓고 계산대를 딱 통과시키면 요 밑에 깔려져 있는 물건까지 바코드로 한 번에 다 찍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리하겠죠. 이런 편리한 방법을 위한 몇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태그에 판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품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태그의 판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의문이 듭니다. 왜 갑자기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그냥 왜? 라고 하고 이 이유를 찾으려고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유를 찾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 읽었을 때 없었잖아요. 태그의 작동 불능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자기 자신을 믿고 뒤에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분명히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설명 안 해준다면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신분증에 RFID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겠죠? 상품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지불과 서명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너무 편리하겠네요. 네, 또 동시에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나 통신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태그의 정보가 리더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지닌 상태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있었는지 등의 정보가 파악될 수도 있다. 즉 같은 의미입니다. 악의적으로 설치된 리더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뒤에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파악되고 악의적으로 설치된 리더에게조차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에서 가져온 문제 해결, 수단, 방법의 각을 가지고 오면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볼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뒤에 나오겠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볼게요. 따라서 태그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리더의 정보 접근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악의적으로 설치된 리더에게도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뒤에는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해결 방안 어떻게 하자고요? 리더의 정보 접근을 차등화하자. 즉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해주네요. 즉 리더가 태그의 정보를 읽어내려고 할 때 리더의 종류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허용된 내용만 전달되도록 하는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자라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무방비로 정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리더의 정보 접근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같은 말로는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왜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해야 할까? 왜?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유는 뒤에서 나올 테니까 믿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결국에 뒤에서는 이유가 나와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보 접근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 이 모두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져온 각이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해결하기 위한 방법, 수단 이런 구조로 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 해결까지 나왔죠? 그럼 뒤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뭘까요?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태그가 리더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즉 회로 설치해야 하는 수단과 방법이 나왔네요. 위에서 잡은 구조와 각이 계속 밑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이 있다고 하네요. 또 현재는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도 회로 설치의 부담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그에 미리 암호화된 정보를 수록하고 수신된 암호 코드는 리더가 가진 키에 의해서만 해독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이것도 해결 어떤 방법이죠? 네, 수단, 방법이라는 구조가 또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뭐뭐만 이라는 거는 꼭 체크해 두세요. 미리 암호화된 정보를 수록하고 수신된 암호 코드는 리더가 가진 키에 의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방법은 태그 내용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태그가 움직이는 경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 즉 태그에 수록된 암호는 늘 같기 때문에 동일한 암호가 읽히는 위치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태그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막으려면 태그가 키를 공유하고 리더에 노출될 때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암호로 매번 바꾸어서 전송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태그의 물리적 분질이나 도난에 의해 칩에 들어가 있는 공유 키가 노출되면 암호를 읽을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 태그의 현재와 과거 행적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정보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조와 각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암호화 방법은 태그 내용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 전에 윗문단에서 해결 방법으로 나온 암호화된 정보를 수록하고 리더가 가진 키에 의해서만 해독될 수 있는 이 암호화 방법은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장점이 있겠죠. 태그 내용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태그가 움직이는 경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구나. 즉 같은 말 태그에 수록된 암호는 늘 같기 때문에 동일한 암호가 읽히는 위치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태그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이것을 막으려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야죠. 지금 계속 같은 구조가 반복돼서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으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태그가 키를 공유하고 리더에 노출될 때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암호로 매번 바꾸어서 전송하면 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암호로 매번 바꾸자. 이렇게 수단,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태그의 물리적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칩이 들어가 있는 공유키가 노출되면 여러 곳에서 수집된 자료를 결국에 분석을 해버리면 행적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여기서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와 해결, 또 해결, 수단, 방법의 구조가 중첩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나왔으면 뒤에서 뭐가 나올까요?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역시 나옵니다. 해결. 태그를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면 태그 분실이나 도난을 막을 수 있어서 RFID의 혜택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가 아니네요. 있으나 이 방법은 몸에 태그를 이식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해결, 또 수단 방법이 함께 사용이 되었고요. 다시 이 해결 수단 방법이 오로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또다시 문제점을 일으킨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부가 회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칩의 크기와 전력 소모가 커진다. 네,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즉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으면 부가 회로가 필요하고 부가 회로가 많이 필요해지면 칩의 크기도 커지고 전력 소모도 커진다. 네, 이렇게 비례한다는 얘기죠.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리더의 전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웃한 리더와 간섭이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 문제점이 나왔네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법을 알기는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점점 사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추출 및 이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에서 조금 유의 깊게 봐야 할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뭐뭐가 하면 뭐뭐가 커진다. 태그에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고 뭐뭐가 커진다. 즉 뭐뭐 하면 간섭이 뭐뭐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구조는 리트에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A가 여러 기능을 넣기 위해서 기능을 여러 가지를 높이면 칩의 크기나 전력 소모가 커진다. 비례한다. 또는 B가 작아진다라고 하면서 반비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 영어에서도 이런 게 중요하듯이 언어 이해 지문에서도 이런 문장 구조를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선지화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읽고 끝낼게요. 그러나 점점 사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즉 보안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추출 및 이용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면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죠. 바로 1번부터 틀렸네요. 이 지문을 읽을 때 계속 쓰였던 구조가 문제 해결 수단 방법이었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도 이 각에 쓰였던 내용이 선지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문제점은 있었는데 이동 경로 노출 방지하는 해결 방법이 있었나요? 네 번째 문단을 가보면 암호화 방법은 문제점 마지막이 뭐였죠?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가 있다. 물론 해결 방법이 있었죠. 계속 예측 불가능한 암호로 매번 바꾸자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조차 문제점이 뭐예요? 과거 행적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것까지 해결을 하려면 몸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암호화 방식의 문제점이었고요. 이것도 문제 해결 수단 방법이라는 각에서 문제점으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두 번째, 태그에서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자기장 발생이 필요하다. 이것도 첫문단에서 나왔고요. 하나의 리더로 여러 태그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죠? 동시에라는 키워드 문제에서 많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보면 동시에 저희가 체크를 해놨죠?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얽힐 수가 있다. 얽히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따른 해결 방법 내용이 뻗어나갔습니다. 네 번째, 전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태그의 허용 전력이 커진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네, 위에서 나왔고요.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네, 첫 문단에서 장점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묶어뒀었죠. 그래서 첫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기억에서 리을 중 A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끼리 묶인 것은 A가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겠죠? 위에서 저희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네요. 태그의 작동을 불능화하거나 또 정보 접근을 차등화하거나 또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방법, 이 선별적 정보 제공 기능이 필요한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태그가 리더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네, 이것까지도 다 동의어네요. 즉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 되겠네요. 10번, 위글에서 보기에 가치 교환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보기를 한번 보면 석유 정제에서 화학 공정 속도를 높이면 뭐뭐 하면 불순물의 양이 늘어나고 뭐뭐 하고 불순물의 양을 줄이려면 뭐뭐 하면 화학 공정 속도가 느려진다.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마지막 문단과 같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 라는 문장 구조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결국에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기술적 특성이 충돌할 때 가치 교환,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기가 나왔네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들어있는 공유키가 노출되면 암호가 노출될 수 있다. 이거는 공유키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암호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쓰이지 않죠. 즉 이거는 보안상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지 어떠한 기술적 선택을 했더니 다른 기술이 희생된다 라는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2번, 리더의 전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키면 통신 가능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기술적 개선, 즉 전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키는 개선이 통신 가능 영역이 넓어지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말이지, 이거로 인해서 전자기장 세기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성능이 줄어들었다.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보기와 같이 화학 공정 속도를 높였더니 불순물의 양이 늘어났다. 이걸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문제를 어렵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좋게 했더니 불순물의 양이 늘어났다, 나빠졌다, 이렇게 가치 교환 문제가 생긴 거죠. 불순물의 양을 줄어드는 건 좋은 거죠. 또 좋게 했더니 화학 공정 속도가 느려졌다, 나빠졌다. 네,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네요. 2번 볼까요? 전자기장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이거는 뭐 좋게 했다, 나빠했다라는 게 없지만 좋게 했더니 예, 더 가깝겠죠. 전자기장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통신 가능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는 나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좋게 됐다, 좋아졌다. 하나의 기술적 개선이 성능을 좋게 만든다라는 말이지 다른 성능이 줄어들었다, 기술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됐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3번, 악의적으로 설치된 리더가 있으면 태그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거는 쉽게 걷어낼 수 있겠죠. 보안 위협을 말하는 거지 서로 다른 기술성 간의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체에 태그를 삽입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다른 기술적 특성 간의 충돌인가요? 이거는 기술과 윤리 사이의 충돌이지 기술 특성 간의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태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기 위해서 회로를 추가하면 전력 소모가 커질 수 있다. 부가 회로를 추가했어요. 여러 기능을 많이 넣기 위해서, 즉 좋게 했더니 전력 소모가 커졌다, 나빠졌다. 즉 두 가지 기술적 특성이 충돌하고 있죠. 이것은 트레이드오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기술 지문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 같이 정보량이 쏟아지면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줄줄줄줄 풀어져서 쏟아진다고 하면 이거를 다 눈에 바르고 기억하고 암기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괄호 치고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화를 하고, 이거는 장점이네 단점이네 이렇게 괄호로 묶고, 중요한 언어 이해가 좋아하는 표현들 있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뭐 문제 해결 이렇게 각도 잡고 동시에 즉 이런 표현들, 이런 거를 체크해 나가면서 문단의 상위 부분에서는 구조가 아마 보일 텐데 구조를 잡아서 이 구조를 계속 밑에 단락에 대입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 이렇게 비례냐 반비례냐 라는 문장 구조가 많이 쓰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화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서 기술 지문이 나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